일단은 이제 설계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아 드릴게요. 네. 조금 설명을 잘 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유저분들도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나면은 아, 좀 더 커스텀에 대해서 네. 더 이렇게 와닿는 것도 있고,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가서 이제 커스텀을 해야 될지 그것도 아마 좀 정리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뭐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거면 이제 이게 내가 말하는 그 3D 스캐너라는 건데, 네. 예, 3D 스캐너인데 이게 굉장히 고가 장비입니다. 네. V로드 엔진 차대 축 끌고 난 거 한번 봐봐. 예, 그거 한번 돌려봐봐. 예. 실제로 이제 우리 서 팀장이 외관하고 요런 차축하고 차축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스캐너로 다 복사를 해가 온 거예요, 실제로. 요걸로 예, 스캔을. 예. 그래서 이제 1대1로 복사를 해서, 요 엔진이나 요 차대가 여기 보시는 V로드 스페셜 이 차대겠죠.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을, 이 안에 없는 구간을 우리가 이제 파츠들을 생산을 하고 다 만들어서 깎고 만들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데, 네. 요 구간이 마디마디가 움직이는 구간이라서 1mm, 2mm, 0.1mm 단위로 동작을 하는 구간이라서 굉장히 정밀 가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축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탠다드 노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할리 데이비슨 본사에서 개발하는 브레이크아웃이나 기종을 가지고 역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 역설계를 해서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옵셋을 주고, 즉 말해서 차축을 늘리고 차축을 당기고, 바디도 만들어지고, 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300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스캐너에 대해서는 기본 그 역설계에 대해서는 대충은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알 거고, 네. 제 컴퓨터로 가서 한번 볼게요. 스캔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300휠 사이즈를 집어 넣는다고 하면은 이게 휠이 이제 들어갔겠죠. 네, 그러면은 순정 스윙함에서 이 폭은 300이 들어가집니다. 네. 어쨌든 어거지로 열면 들어가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앞에 스프라켓이다 벨트다 간섭이 있다 없다 이걸 다 떠나서 휠만 집어였더라도 확대를 해보시면은 스윙암 측면이랑 휠이랑 이 공간이 10mm 하면은 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요 정도 구간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좌측 쪽에, 우측 쪽에 보면은 10mm보다 더 공간이 없어요. 그죠? 네. 여기서 우리가 타이어를 꽂아 볼게요. 자, 타이어를 꽂으니까 어때요? 붙어버린 겹치는. 네. 여기가 겹쳐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한 치수에서, 기본 순정 그 부품의 치수에서 역설계를 해서, 자, 이거는 없애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제가 우리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설계를 내가 열어봐 드릴게요.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건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파츠들이 뭐가 하나씩 생기죠, 화면에. 네. 네. 이게 아까 저기 있던 스윙한. 그렇죠. 예. 자, 잘 들으세요. 네. 순정을 가지고, 기본 치수를 가지고 역설계를 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순정은 없애볼게요, 제가. 네. 어때요? 훨씬 여유로운. 여유로운 공간들이 많이 생겼죠. 네. 디자인도 달라졌죠. 네. 네. 자, 여기서 타이어를 집어여 볼게요.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거워요.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타이어가 여니까 공간들이 확보가 됐죠. 네. 그럼 즉 말해서, 여기가 벨트가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아, 그래서 네. 한쪽이 여유가 저렇게 있군요. 네. 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휠을 제작해서 앞바퀴를 보내면은, 사장님 왜 앞좁아 하고 휠이 중간에 안화가 있냐. 저도 그 생각했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휠을 잘못 만들지 않았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손님들은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업체에서도 그걸 모르고 나한테 항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대표님, 순정 앞바퀴를 정면에서 딱 보시면은 휠이 한쪽에 치우쳐가 있다. 리어도 한쪽에 치우쳐가 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을 절대 무시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결정한 거는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가는 디자인을 해서 자, 이런 구간들에서 또 더 강성이 있는 더 좋은 제품들을 하나하나 맞춰 였겠죠. 자, 여기 보면은 뭐가 하나 파여가 있죠. 아, 안쪽이에요? 네, 여기. 네. 저게 뭐가 여기가 로어링 킥 같은. 롤링 킷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이제 쇼바가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쇼바가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까 거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차량에는 여기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여기가 중심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미국 본사에서 여기가 중심이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가 중심의 어떤 기준점을 두고 설계를 뒤에 엑셀 샤프트 휠을 잡고 있는 구간, 여기 치수, 여기 치수, 여기 치수, 여기를 우리는 기점을 두고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기가 차대가 붙는 구간이라서 얘가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파츠에 대해서는 중심과 센터가 여기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정을 이렇게 겹쳐보면은 여기가 같죠? 오. 네, 아. 여기가 같죠? 똑같아요. 똑같죠? 네. 네. 여기는 지금 요 구간이랑 폭이 조금 틀린데 이 단면 부위를 보면은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아.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저 스윙암을 하나 깎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실 나도 그냥 독일이나 미국이나 돈 주고 샀으면 편해. 아. 손님들은 대표님 물건 왔습니까? 아직 안 왔는데 내한테 말 못 하잖아. 언제 온다는데요 뭐. 나 편하지. 땡큐지 그냥 나야. 기다렸다가 해주면. 근데 이제 나도 목표가 있고 어떤 그 목표치가 있지 않고 한국 기술도 충분히 해외 시장에 더 낮게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빌더분들이 좀 아쉬울 때가 많아.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네. 왜? 이제 환경이 이제 그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말 그대로 주어지다 보니까 뭐 이런 구간들이 많지. 그래서 뭐 우선은 여기 보면은 핸들이 이렇게 있거든. 지금 이게 핸들 매립 그 계기판 매립식인데 네. 이제 이거 역시나 설계로 시작해서 설계로 끝나서 이런 부분 파츠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공을 다 해서 만드는 것들이야. 오. 자, 가서 한번 볼까? 네.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해서 핸들 소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외국에서는 이 두께나 이런 것들이 스펙을 준다고 우리는 이만큼 두꺼워야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의뢰하고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이 정도 두께는 돼야지 이제 어떤 그런 강성이나 용접을 했을 때 열을 전달을 했을 때 열과율이 얼마고 이제 그렇게 용접이 깨진다 안 깨진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볼까. 요렇게 안에 가공을 다 해서 다 따놨잖아. 이거는 이제 전자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생기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스로틀 딱 맞춰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이해가 가지. 근데 이제 핸들 하나에도 이런 복잡한 구조들이 있다고. 지금 이거 딱 맞는 거네요. 딱 맞는 거지. 우와.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기아가 들어가고 이렇게 애들도 기종마다 있나? 달라요? 그립 있나? 하나만 이게 기아 쪽 그립. 얘도 기종마다 달라요, 이 두께가? 아니 지금 뭐 기종별로는 다르지는 않아. 신형, 구형으로 나눠지는데 구형은 와이어식이라서 네. 이런 홈이 없고 아, 그냥- 신형들은 이제 전자식 스로틀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 홈이 있어야지 이 파츠가 들어가. 이해가 가지. 이것도 이제 기본 설계에선 다 나오는 거야. 저 이거를 몰랐거든요. 전자식이 뭐고, 뭐 와이어식? 그거를 그 몰랐거든요. 와이어식은 말 그대로 이쪽에 보면은 이거는 04년 V로드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와이어로 해서 스로틀 바디를 열어주는 거야. 이게 움직이지. 근데 신형들은 이게 없어. 없단 말이야, 신형들은.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안에 보면은 기아가 이렇게 파져가 있어, 이 안에 보면은. 이걸로 안 보이네. 안 보일 거야, 아마. 이거 열면 되겠다. 자, 여기 보면은 기아가 파져가 있지. 이 지글지글한 거. 여기 맞춰서. 그래서 얘가 딱 꽂아지면 여기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요? 편하지. 이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핸들 그립도 이 치질 작업을 해서 이렇게 기아 가공을 해서 조립으로 만드는, 이거 할리도 이렇게 조립이 돼가 있어. 잠시만. 요렇게 해서 이제 꽂아서 이렇게 이렇게 우와. 한번 해봐. 되지. 이 촉감이에요. 오. 자, 요렇게 핸들이 부속들이 이제 구성품들이 네. 만들어지는 거야. 느낌 완전 좋아요. 오랜만에 땡겨보는 스로틀이랄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핸들 그립 하나, 그 다음에 핸들 구성품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야. 그럼 뭐 핸들 하나 바꾼다고 해도 그건 그렇지. 이제 중국산 알리 제품들이 내가 써보니까 네. 소재를 좀 나쁜 거를 쓰는지 이 안에 기아가 잘 망가지더라고. 막 헛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은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보통 P 이상의 어떤 급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알루미늄으로 들어가서 이 소재가 딱 정밀하게 딱 맞아 떨어야 되는데 여기가 공차가 있잖아. 네. 그럼 얘를 망가뜨려 버려. 얘를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와. 이거 싼 거 하나 뭐 사실 뭐 이렇게 알리바바 가면 있잖아. 네. 사서 꽂아가 막 하다 보면은 여기가 나가버려. 와. 그럼 결과적으로 이 그립 하나 잘못 샀다가 이거 나가면은 이게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 이 선까지 다 뽑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공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부속이 또 없으면은 또 몇 달 기다려야 되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미국 파츠나 독일이나 뭐 이런 좋은 제품들 살짝 TMD 입고도 괜찮더라. 느낌 좋던데, 아까? 아무튼 그렇고 이게 이제 중간에 네.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그 계기판. 계기판 매립식으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깎아서 꽂아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야. 기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게가 좀 살짝 무게들이 나가. 얘도 그럼 이 선 여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로 싹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탱크나 네. 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이게 원래는 자기 탱크가 아니라 탱크 연장을 한 부분이거든. 그러게요. 이 밑에까지 연장을 했는데 뭐 모르겠다. 이 다 되게 잘 하셨어. 근데 사실 이런 부분 구간들이 내가 추구하는 게 있고 이제 대표님들만 갖고 있는 추구하는 점이 있고 또 손님들이 또 원하는 게 있는데 내 기준은 그래. 해외에서 이거를 뭐 말을 잘못하면은 좀 그러는데 그 여성분들 보면은 해외 뭐 인스타 보면은 여자들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옆에 서고 허리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 S 라인 네. 있잖아. 그거를 사실은 내가 배우던 교수님이 굉장히 추구를 하셨거든. 여자가 디자인. 갖고 있는 그 자율곡선 라인, 섬세함, 가슴, 허리, 힙, 그리고 목뼈에서 등뼈까지 허리뼈까지 이 곡선, 그 곡선을 되게 나는 추구를 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펜다가 사람들이 이게 자꾸 낮아지면은 멋은 있어. 사실은 보기는 멋은 있는데 그래도 얘네가 여 위에 펜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거리란 게 있거든. 앞쇼바가 작동하듯이 뒷쇼바도 작용을 하는 스루틀 구일이란 게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보니까는 뭐 순정 정도의 알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힙이 타다 보면 여기 걸쳐져 버려. 시트가 아니고. 밀려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앉아보면은, 봐. 벌써 응치뼈가 여기가 꼽혀버리잖아. 아플 수도 있겠네. 아플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건 또 이게 평면이다 보면은 이 토크가 워낙 할리 데이비슨 토크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욱 당기다 보면 몸이 이게 들고 밀리는 경우가 있어. 엄청 잘 밀리잖아. 네. 그러면 응치뼈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뭐 디자인적으로 여자의 어떤 그 각선미를 나는 추구를 하는 게 우리 차를 보면은 요렇게 들어갔다가 갑자기 싹 올라오지. 저게 사실은 힙 가드가 되는 구간이야. 근데 이제 곡선도 이렇게 바디, 허리, 힙 보면은 좀 들어가고 나오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누워보면은 여자가 하늘 보고 누워있는 곡선이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아니 옆에서 보면은 여자가 누웠다고 봐봐.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S라인. 저거를 나는 되게 추구를 하고 내 친구들도 뭐 해외에 있는 빌더들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해. 그래서 이제 시트도 여러 업체를 맡겨봤는데 이 구간이 막 떠. 이 구간이 떠다 보니까 억지로 막 그거를 메워 엮고 하다 보니까 이 밑에는 전자장비들이 되게 많거든. 네. 이거 봐봐. 전자장비들이 많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 만들어졌지. 이 차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야. 네. 잘못 만들어지거나 이런 걸 다 찍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쇼트가 나고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또 불편하고. 왜? 이거를 이 핏을 보면은 잘 나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잖아. 그럼 여기다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이걸 그 안에 스펀지를 올린다고 생각해봐. 이상하겠지? 되게 이상하잖아. 많이 이상하잖아. 옆에서 봐도.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조금 이 결정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 또 실제로 이 철판을 2mm 철판을 이렇게 곡면을 잡고 핀다는 걸 보고 스틸웍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판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휘고 네. 원형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가 사실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이야. 이 곡선을 따고 이러는 게요? 이게 곡선을 휘어야 되잖아. 근데 뭐 곡선을 그냥 이렇게 1차적으로 휘는 거,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휘는 거, 이 전부 다 자율곡선이잖아. 네. 이 치수가 없는 곡선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스틸웍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롤링 기계에다가 철판을 밀고 망치로 때리고 판금을 하고 이게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고.
그럼 탱크 현장 작업이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어렵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설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결과적으로 스틸워크를 해. 손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건지 가르쳐 줄게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철판을 휘고 하는 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조금 치수화를 해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내서 이제 금형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건데 그 금형 비용이 그 한 사이즈당 네. 억대가 넘어. 와, 하나, 엄청나게 들어가. 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진짜 막 엄청난 투자가 많이 이 헨다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독일의 썬더바이크나 뭐 기타 이런 어떤 이 바이크 회사들이 많잖아. 어떤 업체들은 FRP를 만드는 FRP 소재는 하이바그라스라고 하는 건데 유리 섬유로 수지를 부어서 이렇게 이제 그거는 형상이 되게 잘 잡아.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있어. 진동이 막 이루어지는 데서는 크랙이 잘 가. 예전에 왜 우리 그 스포츠 슈퍼카들이나 네. 자동차들 보면 에어댐 에어댐? 그 자동 에어 뒤에. 범퍼 네. 뒤쪽 앞쪽 막 이렇게 네. 범퍼 같은 거 네. 이렇게 뭐 형상이 예쁘게 그런 애들이 잘 떨어지고 잘 깨지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진동에 굉장히 약해. 근데 그런 재질로 많이 해요? 지금 많이들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하다. 굉장히 이렇게 막 근데 그것도 우리처럼 막 이 금형 설계하는 데에도 설계 비용이 수천씩 들어가거든. 그럼 FRP? 그걸로 하게 되면은 비용은 좀 절감은 하지. 비용은 절감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강성이나 핏이나 이게 사실 철판을 해도 봐봐. 이렇게 휘어진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예. 사고 나게 되면 더 막 쉽게 깨지고 이럴 수도 그래서 이제 우리 건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 올라서서 이렇게 굴려도 크게 휘어짐이 없이 인장력도 즉 말해서 늘어났다가 복원력이 되게 좋아. 그게 크랙 이제 가는 것도 없고. 컬렉 가는 것도 전혀 없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엣지 구간이나 이런 구간들이 다 금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앉아 보면은 여기 뒤에 봐봐. 오. 네, 발로 밀어도 내 몸이 뒤로 안 밀려. 그래서 이제 이 힙 가드가 된다는 거야. 오. 그래서 이제 라인도 핏도 예쁘게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시트 구간도 요런 라인 구간들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정화된 치수에서 뭔가를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는. 이것도 사실은 뭐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지. 라인이 그리고 이제 예뻐요. 휀다 뭐 뒤 휀다는 대략적으로 내가 이제 설명을 이제 휀다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들어가 봐. 그 설계를 해서 모델링을 해서 치수로 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뒤 휀다 역시나 만드는데 이런 직선 구간은 쉽게 만들어. 이런 직선 구간이잖아 다. 네. 그지? 다 직선 구간들은 다 만들기가 쉬운데 이 곡면 부분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거는 이제 후작업이 필요한. 스틸워크라는 걸 하는데 이걸 곡면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금형화 시켜가지고 막 수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리어 따로 23인치 따로 26인치 따로 30인치 휀다 따로 그러니까 금형이 총 4벌인데 금형 한 벌당 보통 1억 5천 이상은 들어가지. 그 금형 보여줄까? 네? 금형 보여줘? 네. 이게 이제 철판인데 네. 개발을 하거나 한 대, 두 대 만들 때는 이 구간을 이게 이제 그 스틸워크를 하는 롤링 킷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하면은 평평한 철판이 이게 휘게 된다. 점점 휘게. 오, 완전 미는데요? 요렇게. 봐봐. 오. 근데 여기까지야. 아, 이게 최대예요? 더 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굴곡을 심하게 꺾거나 펜다처럼. 규칙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철판 그렇잖아. 네. 자, 빼볼게. 오. 이게 금형이거든? 이게 암수가 있어. 네. 암수가 있는데, 얘가 수컷이에요? 암놈이 요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위에 달리고 밑에가 요렇게, 요런 모양이 또 들어간 게 있거든? 이 철판을 중간에 그게 꽝 치면은, 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위에서 내려치겠지? 그럼 이 모양이 나와. 결과물인 거죠? 이게 이제 제품이, 휀다를 만들기 위한 제품이야. 이거는 이제 300부터 26인치에 들어가는 휀다 만드는 소재. 이거요? 자, 이것도, 오. 엄청 무겁거든, 이게. 네. 이게 1.5톤인가 그래. 트럭 하나 무게지? 두 개가 있네요. 자, 이 두 장을 용접을 해서 붙이면 어떻게 했니? 이해가 안 가지? 하나에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봐봐. 우리가 뒤휀다를 만들잖아.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자, 이런 모양으로 따내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모양을. 여기가 이제 시트 닿는 쪽, 여기 뒤에. 그렇지, 그렇지. 이 구간이겠지, 이 구간. 이 구간이겠지? 얘 여기가 여기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파츠는, 요 파츠는 결과적으로 국내 판매하는 것보다 해외 수출을 많이 해. 아, 이거는요? 원 소재로 이렇게 해서. 아, 이대로 그냥. 자, 봐봐. 자, 이제는 26인치 앞 펜다를 보자. 기성품들은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근데 나는, 제이씨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뒤에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럼 만들 수가 있겠지. 아, 이대로 갖다 주면은. 그래서 여기가 앞쇼바가 꼽히는 자리야. 이게 이제 두 장이 합혀지면은 펜다가 되는 거야. 아, 하나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금형도 설계를 해서 찍고 누르고, 이게 이 철판 이티를 이렇게 큰 거를 얘를 하나 꽝 하고 찍기 위해서 이게 무게가 네. 거의 한 1000톤 이상 되는 무게로 힘으로 내리치는 거야. 그래야 얘가 이렇게 그렇지, 물려서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정하게 곡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도 원래는 그냥 평평한 판인 거예요? 평평한 판이었지. 그 기름탱크 역시나 이거 사람 손으로 다 연장을 할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손으로 정밀하게 만들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저 스캐너로 곡면을 끌고서 네. 대칭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역시나 우리는 이제 금형을 만들어서 파츠로 땅땅 찍어가지고 용접을 하는 거고. 네. 어릴 적에 16살부터 바이크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게 직업이 되고 그 직업이 이제는 취미가 돼버린 거야.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낙이 그거겠지. 바이크 취미가 이렇게 커질 줄은. 아무튼 진짜 크죠? 이제 뭐 그렇게 우선은 오늘은 내가 좀 바빠서